오늘의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는 전망만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확정이 됐습니다. 6시쯤 열린다고 하고요. 중요한 자리겠죠.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먼저 방문을 하셔가지고 한미 동맹을 강화했었고요. 또 일본과도 통화를 해서 지금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조속 해결하기로 했고 또 안보 협력에 대한 또 3국의 회의까지 열어서 했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의 3국, 러시아, 중국 이 3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한미 동맹을 아무리 강화를 해도 중국하고의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또 이웃에 있는 이런 이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중의 대화는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번 아마 여러 회담을 다 했지만 또 한중 회담까지 하면서 이런 영내 대화에서 처음으로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G20와 아세안 정상회담을 참석하시면서 한중 회담까지 이뤄낸 것은 우리 외교에 있어서 굉장한 쾌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결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결과도요, 제가 봐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이것도 이미 다 예정되어 있었던 것을 발표를 오늘 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대통령 네 분께서 국제 외교 무대에 서시는 것 자체가 국익을 대변하고 또 국익을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성과 있는 회담이 되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세계 국제 질서가 지금 각자 도생의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또 진영 간 대립으로 지금 쫙 나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대만 문제가 또 부각이 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이 아주 구체화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국제 외교 무대에서 가져왔던 어떤 외교의 원칙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흔들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는 안보와 경제를 가능하면 좀 분리해서 가져갔고 뿐만 아니라 덩그리 외교, 균형 외교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의 어떤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이 평화 체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러시아나 중국을 지렛대로 사용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균형 외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특정 진영의 어떤 돌격대 비슷한 모습 또는 특정 진영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어떤 경제적 이익 또는 한국의 어떤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국익이 좀 훼손되는 측면들이 우려가 사실은 이제 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우려들을 좀 털어내고 한반도 문제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고 옹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 6시고요. 어떤 성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란이 되는 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동남아 순방에 동행을 했고 여러 행보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제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소년을 안아든 모습의 복장, 시선, 분위기 모두 1992년 오드리 헵번이 소말리아에서 영양실조 아동을 안고 찍은 사진과 흡사합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면 영부인인데 퍼스트레이디인데 미국 대통령 팔짱 낀 모습은 이상하긴 조금 보기가 하죠. 불편하더라고요. 이상하긴 하죠. 그 팔짱을 왜 낍니까? 저는 그게 공공외교의 한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어쨌든 특히 공식 저 사진 촬영인데 팔짱 끼고 하신 것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좋은 점을 봐라.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이 오드리 헵번이 평상시에 했던 말입니다.
좀 그분들한테 돌려주고 싶어요. 과거에 그 영부인 김정숙 여사께서도 과거에 보면 예. 마크롱 대통령 팔짱 끼고 뭐 등등의 그런 예가 많거든요. 프랑스 대통령하고. 예. 그런 어떤 신분을 과시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걸 가지고 또 토를 단다. 그거에서? 별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성일종 의원님 어떤 생각이신지. 참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합니다. 예. 국회의원쯤 되면 말을 조심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경태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그저 틈을 잡아가지고 흠을 잡아서 뭐든지 공격하려고 하는 그냥 모든 게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었다. 영부인께서 이제 국제 타자 무대에 가셔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신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예. 관광을 온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안 하고 심장병 어린이 같은데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안아도 주고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관광하는 게 맞습니까? 좀 이 사람의 본질에 있어서 선함으로 좀 대했으면 좋겠다. 그저 뭐 모든 것을 나쁜 시각으로만 쳐다보니까 다 나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참 뭐라고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또 우상호 의원께서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예. 팔짱 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연세가 얼마예요? 김건희 여사님하고 또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을 돕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사진 찍으면서 친근함을 표시한 건데 네. 오히려 좋게 보려면 얼마든지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그걸 갖고 가서 불편해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김정숙 여사를 소환하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정상들 간에 이런 대화할 때 영부인의 역할도 좀 좋게 봐주면 좋은데 네. 영부인께서 이렇게 뭐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 전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뭐 우리 성일종 우리 의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네. 있습니다. 예. 비판이 과하면 이게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 비판을 야당으로서 따끔하게 할 필요는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이 절제되고 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된다면 더 좋았겠죠. 네. 그래서 조금 좀 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싫어지기 시작하면 5만 가지가 다 싫어집니다. 손짓, 팔짓, 뭐 이 말투, 얼굴 표정 가지고도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들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다만 우리 성일종 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한번 둘러는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이렇게 좀 과한 비판들까지 쏟아져 나오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것만 가지고서 과하다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나가더라도 또 이런 이야기 또 나옵니다. 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력 경력 부풀리고 주가 조작, 그 다음에 그 스스로 드런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죄라면 죄다 국민들 앞에서 직접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백한 죄에 대해서도 조사도 안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로서 내조만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까지 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저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국민들께 사실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아내로서 내조만 하려고 했다. 근데 되고 나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하면은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그냥 뭉개고 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과한 비판을 듣는 겁니다. 저는 네. 이런 과한 비판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야 이런 비판들도 없어질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그러는데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그 공직자의 아내가 되니까 당연히 또 공직자를 수행하고 있는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공격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 빈곤 포로노라고 그러면 지금 그러면 여기에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에 그 아이의 이런 아이가 한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빈곤국이 많잖아요. 네. 그럼 다 그 아이들을 지칭하는 거가 될 수 있잖아요. 좀 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오드리 헵번이 아마 아프리카에 가서 그 기아에 허덕이던 아이들 이렇게 안아서 도와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구호 물자가 더 나오고 유명인이 한 거예요. 모습 좋잖아요. 영분이 따라해야지요. 왜 못 따라합니까? 그 메시지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돕고 싶은 마음을 통해서 구호를 하고 또 이 기아로부터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영부인이 그걸 왜 못합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까? 나는 도저히 비판에도 금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 뭐 전 의원님은 워낙 점잖으시니까 그 말씀 주셨는데 이게 넘지 않아야 될 과한 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러되면은 예. 모든 게 증오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하는 게 증오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 주십사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네.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한 비판 말고 이런 비판은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대통령 네 분을 모시고 해외 순방을 많이 가봤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열렸던 이 회담 같은 경우는 다자 회담입니다. 네. 여러 정상들과 여러 정상의 부인들께서 함께 참석을 하는데 정상들은 회의하면서 이래저래 댕기는 그 시간에 영부인들을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주최국에서 네. 캄보디아에서. 그러면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전 세계 방문한 영부인들에게 내보이고 싶은 가장 이쁘고 가장 멋지고 캄보디아를 상징할 수 있는 가장 말하자면 최상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예. 영부인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는 거죠. 근데 김건희 여사께서 안 가셨단 말입니다. 네. 안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좀 감추고 싶어 하고 자신들이 좀 숨기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취약한 의료 체계라든지 예. 그러니까 이 심장병 어린아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사실은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 여러 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들이 왔는데 그 영부인 프로그램에 가지 않고 자기들이 감추고 싶어하고 또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오히려 우리 영부인을 통해서 지금 드러난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캄보디아 주최국에 대한 어떤 외교상 프로토콜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다른 나라의 정상과 영분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네. 근데 우리가 정한 프로그램을 안 가고 우리가 감추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영등포에 쪽방을 간다든지 뭐 노숙자를 만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나라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다. 그럼 우리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다사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제 외교부 사이에 일정을 협의하고 조정을 할 때 사실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일정을 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굉장히 아쉬운 거죠. 우리가 캄보디아 갔는데 캄보디아가 대한민국 생각할 때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뒤로는. 예. 이거 외교적으로 뭐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예. 저희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면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들은 좀 아쉬운 측면들이죠. 예. 전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이시지요.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었을 때 다녀오셨을 거예요. 이번에 앙코르와트에 부인들이 가신 거죠. 영부인들이 예. 가신 뭐 거잖아요. 배우자 프로그램에는 참석을 안 하고 그 자리에 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앙코르와트 간 거로 저는 예. 알고 있는데 이미 다녀오셨을 거고 그런 건 외교적으로 사전에 다 조율을 하지요. 그리고 아마 이러한 심장병 어린이 이런 이런 아이가 있으니까 아마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심장 수술이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나라잖아요. 예. 아마 이런 지원을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고 싶어서 갈 데가 있는지를 물어봤었을 때 캄보디아 정부에서 아이들 도움을 주시려면 이런 데가 좋습니다 하고 거기 요청을 했겠죠. 그런 과정으로 봐야지 이게 큰 외교의 틀에서 나만 안 가겠다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건 사전에 다 조율이 돼서 아마 이 곳으로 안내를 받으셔서 갔다 오셨을 겁니다. 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른 논란이 하나 더 있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순방 출발하기 전에 MBC 취재기자들을 이제
그 1호기에 태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전용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기자를 불러서 만난 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기사는 보셨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너무 이 과대 저 포장해가지고 마치 뭐 흠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통령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분 여자 기자분은 뭐 방송에 있는 기자분이신데 네. 남편이 검사세요. 예. 그래서 같이 근무하면서 데리고 있었던 검사의 부인이어서 가족들끼리 식사를 여러 차례 하셨다 그래요. 네. 그런데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물은 거고요. 또 한 분의 기자분은 검찰총장을 할 때 출입했던 기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 정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냐고 안부차 묻고 이렇게 한 인간관계 때문에 잠시 사적 그 시간이었었을 때 예. 부르신 것 같고 또 말씀을 나누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계획에 의해서 짜졌거나 어디는 배제하고 어디는 아니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전부 다 뭐 이 새로운 또 틀로 이렇게 각진 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선생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사 구분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전용기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겁니까? 국가 소유 자산입니다. 국가 소유 자산에 대통령께서 국익을 대변하고 국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국제 외교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적인 인연을 거기다 불러다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MBC를 마치 자기 이 전용기가 자기 개인 소유인 양 타라 말아라. 그게 타라 말아라 할 겁니까? 그게 국가 자산인데.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저 국제 외교 무대에 국익을 수호하고 대변하고 하는데 그런데 가셔가지고는 공과 사를 좀 제대로 구분하시라. 사적인 걸 그 기자들이 다 보는 입장에서 거기다가 대통령 전용 공간에 기자 두 분을 모셔다가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과 사는 좀 구분하시라. 그리고 전용기는요, 대통령 개인기 아닙니다. 그런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이야기하라고 그 전용기, 비싼 전용기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전 의원님 그 얘기하시면 김정숙 여사 자꾸 소환돼요. 또 남 탓하신다. 또 남 탓이 아니라 그러려면 정권을 왜 잡았습니까? 아니 전 의원님 정권 내놓으세요. 아니, 서일정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내놓으세요. 아니, 그러시길. 국가 소유재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영부인께서 타지마할 갈 때 국가 비행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전 의원님 얘기가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행기에 탔습니다. 꼭 그거 안에서 그 사적 비행기 안에서 공적인 이야기만 해야 된다라고는 규칙이 있나요? 그리고 그 공간 내에서 인간적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들 만나가지고 이 공적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공간 자체를 공간이 대한민국 공군 비행기이기 때문에 국가 비행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적 이야기만 하라 그러면 아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 돌아다니고 할 때 기업인들 만났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좀 가까운 분 한 분이라도 뭐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 안 했거나 기자들 불러서 안 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너무 이게 지금 공격의 포인트가 잘못됐다. 그 정도는 이해합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서일종 의원님께서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시면 저도 뭐 동의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것만 가지고서 공사 구분을 못한다라고 비판을 하면 제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제가 온당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전재수가 과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제 외교 무대에서 개인적으로 자국의 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 땡땡 했는데 그 개인적으로 했다, 사적으로 했다. 이것도 공사 구분이 안 돼요. 뿐만 아니고 MBC가 좀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 그래서 비행기 타지 마라 그랬고 비행기 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비행기는 내 비행기다. 이런 이제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침 또 MBC, 경향신문, 한겨레 기자들이
대통령실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가지고 결국은 전용기를 타지 않고 민항기를 타고 이 어려운 비행기 갈아타가면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그 전용기 공간 안에서 또 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기자들 불러다가 또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좀 국익의 옹호자로서 지위에 맞는 네. 그런 자세와 태도를 좀 갖춰달라. 이 말씀을 백악관도 드리고 기자를 싶은 안 겁니다. 태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또 남 탓합니다. 또 남 탓해요. 또 왜 남 탓이지요? 그것도 남 탓이죠. 모든 것이 나라에 선례가 있고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 노무현 대통령은 저 기자들 못 또 남 들어오게 탓하신다. 또 남 탓. 제발 좀 아니 한번 아니, 둘러보세요. 자기들 한 거는 다 자신의 괜찮고 아니 자신들 정권 잡았을 때 했던 것은 다 괜찮고 그래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나 하면 그저 그걸 공격을 하십니까? 아니 역지사지라고 본인들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비판이 망하라고 드리는 비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하면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겁니다. 네. 지지율 한 10% 오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변화하고 발전하려면 아, 내 탓이요. 하고 내 거부터 챙겨봐야지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는 거지. 자꾸만 남 탓하고 다른 나라 탓해버리면 그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된다니까요.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그걸 기회로 만들으셔야죠. 우리 전 의원님이 오늘 아주 뭐 대단히 갈고 나오신 것 같은데 너무 이 대통령 저 순방 외교를 하고 계신데 예. 정말 조심해 줄 거는 서로 조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도 야당할 때 정말 예를 들어서 영부인의 여러 가지 문제 있었을 때 어느 선에서 멈춘 적이 많습니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을 야당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시면 박수 치겠습니다. 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교 성과겠죠. 아마 내일 이 시간에 또 순방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사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민주당이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제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수용 불가 방침을 지금 딱 밝힌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끝까지 거부를 한다면 일단 야3당은 오늘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한다라는 방침이신 거죠. 네, 국회법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 흔쾌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당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이거는 왜 뺐냐, 이것도 같이 하자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0% 오릅니다. 국민으로부터 박수 받습니다. 자꾸만 뭔가 집권 여당이니까 뭔가 좀 축소하려고 그러고 뭔가 좀 감추려고 그러고 뭔가 좀 소극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오히려 야당이 주장하는 것 흔쾌히 받고 플러스 알파 이래버리고 대통령도 있잖아요. MBC가 설사 좀 비판적으로 했다 손 칩시다. 근데 그 넓은 품으로 대통령이 안아버리고 오히려 대통령 전용기에서 MBC 기자를 태워가지고 대통령 전용 공간에 MBC 기자를 살짝 불러다가 차 한잔 마시면 어땠을까요? 국민들이 박수 치지 않을까요? 야, 우리 대통령이 정말 대인배다운 풍모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158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길을 걷다가 압살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법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면 다 해서 네. 원인을 규명을 하고 제발 다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경합동수사본부든 특별수사본부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다 해야죠. 다 하는 것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의무지. 왜 집권여당이 저렇게 옹졸하게 자꾸만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정조사 저희가 절대로 못 받는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의 결과가 미진하면 저희가 요구할 겁니다. 예.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여기에 수사의 피의자이거나 아니면 수사 관계자를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댈 겁니다. 국회에는 수사권이 없어요. 질문권밖에 없어요. 그랬었을 때 이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래봐야 시차가 얼마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의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국정조사 미진하면 얼마든지 하자는 거예요. 특검도 하자는 거예요. 예. 이거를 왜 그 기간이 얼마 된다고 여기 이런 정치 공세를 합니까? 예. 이게 수사는 수사대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정치 공세장으로 옮겨 붙게 되면은 실무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기에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기 측근들 왼팔과 오른팔이 지금 현재 구속되거나 오늘 불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론 한 장 먼지 한 톨 자기 책임이 없다고 했던 분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이 국정조사를 가지고 하면 자기 방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 시선이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 사건으로 변질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예. 건데 저희는 지금 시점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 미진하면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요 사안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손일종 의원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국민의힘도 특위가 있고요. 오늘 아마 용산구청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행안부나 경찰청 보고도 받았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뭐 규모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거 하는 대신 여야 합쳐서 그냥 국정조사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 국정조사하고 특위의 활동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특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났는지 원인도 알지만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는 거에 더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성격이 틀립니다. 국정조사는요. 이게 정치 공세예요. 지금 특위는 정치 공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네. 당 자체적인 거기 때문에 네. 민주당하고 뭐 이렇게 경론을 붙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 파악을 해보고 예. 대책이 어떤 것인가를 논의하는 거고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인 이 무대를 만드는 거란 말이지요. 저희는 만들 수 있는데 그거 만들더라도 미진할 때 하자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어디까지가 정치 공세고 어디까지가 정치 공세가 아닌지 어떤 요구를 하면 정치 공세고 어떤 요구는 정치 공세가 아닌지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자는 그러한 요구가 어떻게 정치 공세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지금 이 참사가 터지고 난 뒤 2주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인지 단 한 명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황당한 정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지금 소방, 경찰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들립니까? 특별수사본부 해체하라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현장에서 쎄 빠지게 고생했던 경찰, 소방 이 사람들만 불러들이고 이 사람들만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 사람들 죽게 만들고 그 위에 있던 고관 대작들, 장관, 총리 이런 사람들은 책임 하나도 안 지고 이러니까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과 현장에 있는 고생했던 경찰관들이 특별수사본부 해체하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가 끝나고 나면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기소된 사람들 나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나와서 단 한마디도 진술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짧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절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책임지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내용을 두고도 여야는 물론이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특위에서 이 장관을 둘러싼 여야 난타전이 좀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고위공직자는 나 혼자 좀 살아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의원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마저 침해하는 게 아닌가. 위원장께서는 징계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발언으로 예결위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임 건의안까지 좀 시사가 되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입니다. 집권 여당이 뭡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를 했는데 제대로 대비책 세우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일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현장에 고생했던 사람들 압수수색하고 불러들이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 희생양 삼아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나서가지고 경찰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서 대접받고 했던 고관 대작들은 지금 행안부 압수수색 합니까? 경찰청 압수수색 합니까? 서울경찰청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참 이 정권이 적어도 국민을 대하는 자세, 희생자와 돌아가신 이 희생자와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정말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장종지만 하다 정말 이 아픔의 10분지 1만이라도 국정 운영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그리고 10분지 1만이라도 고관 대작들, 장관, 총리,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의 10분지 1만이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 거 보면 다 정서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들어가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책임지는 거 맞습니다. 고위직에 있든 하급이든. 그런데 이 책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책임이 있고 실효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2, 3m밖에 안 돼, 이거 통로가. 그 앞으로 4차선에 이태원을 가로지르는 이 도로가 있어요. 세계 음식문화 축전할 땐 여기를 막았단 말이에요. 예. 왜 여기를 안 막았느냐는 거예요. 이런 막아야 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이고 당연히 부여되어 있는 의무인데 그런 판단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왜 장관들은 이 압수수색을 안 하냐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예. 또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정치가 말로 하는 거잖아요. 품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장관한테 국민들이 보는 데에서 무엇을 바라겠다는 거지요? 참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땡땡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땡땡보다. 국회의원이 얘기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래도 그 실수가 이게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건지 의도적인 건지 우리가 봐야 될 텐데 네. 이런 발악한다, 추태를 부린다. 무슨 추태를 부렸다는 거지요? 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 일에 대한 선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져야 될 때 질 테니까 너무 그렇게 국민들한테 이 감정적으로 뒤집어 쓰여가지고 이 책임의 부피를 키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냉정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조사해서 또 이후에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이 땡땡 이런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전 의원님께서 이렇게 독하게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좀 책임을 좀 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저는 책임을 정말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책임을 왜 안 지겠습니까? 지는데 그 책임을 다 지는데 그 책임이 시간이 있고 수습 후에 책임을 묻자는 거죠. 책임을 지시더라도요 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적기, 저희 마무리할 준비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고요.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사과하면 책임지면 그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모셔서 또 치열한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